안녕하십니까? 아동 발달 단계별 특성과 이해에 대해서 앞으로 15시간 동안 함께 나눌 기린노교의 한동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교육 대상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는 어떠한 교육 계획도 적절하게 수립할 수가 없고 또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 대상을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교육자의 교육 계획과 또 수업 방법 또 수업 실행은 그만큼 적절해지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발달 단계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발달의 개념이 무엇인지, 또 발달 단계를 왜 이해해야 되는지, 또 발달의 일반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또 발달의 영역에는 어떠한 영역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단계를 통해서 발달이 이루어지는지, 이 5가지 측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보면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되 온전히 알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신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들, 머리털 수까지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의 정서가 어떠한지, 또 우리 마음속의 계획이 무엇인지,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 남들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시는 가운데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각자의 이 성향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도우시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인간은 그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 때문에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고 모르는 것이 많기에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행동하는지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우리는 때때로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나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그 대상을 잘 알지 못하기에 때때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최대한 노력함으로 교육 대상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삼아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발달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발달은 인간 수정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신체적 또는 운동 능력, 지능 등의 양적, 질적 변화를 나타냅니다. 중요한 부분은 변화 과정이죠. 변화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이 쇠퇴되기도 하는 그러한 것을 다 통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신체 능력은 인생 초기에 향상이 되고 인생 후기에 신체 능력이 퇴보하는 경향이 있고요. 각 인지라든지 사회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언어적인 부분도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변화 과정들을 통틀어서 발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달과 유사한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성장인데요. 이 성장은 신체적, 생리적 측면에서의 양적인 증가를 말합니다. 몸무게가 늘었다든지 키가 커졌다라든지 이러한 양적 증가를 성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성숙이라는 것은 운동이나 감각기관 등에서 기능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똑같이 걸어도 이제 막 걷기 시작한, 걸음마를 뛰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의 걸음걸이와 또 한창 혈기왕성한 20대 청년의 걸음걸이는 당연히 다릅니다. 이러한 기능의 변화를 일컬어서 성숙이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발달 단계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한 부분인데요. 왜 필요한가? 첫 번째, 교육자가 발달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교육 과정을 계획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도 교육을 받는 대상에게 적합지 않다라고 하면 교육적 효과를 얻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교육 계획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부분이 바로 교육받을 대상, 교육할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충분하고 또 폭넓은 이해가 있게 될 때 교육 대상을 위한 교육과정 전반의 내용들을 잘 계획하고 적합하게 계획하고 또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자녀 양육에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을 또 하게 되는데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이 발달 단계를 이해하는 것은 또 굉장한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교육과정 수립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교수학습 또 교육 대상이 함께 생활하는 환경에 대한 구성, 또 행사활동, 또 교회학교 부서 운영 관리 등, 또 학생들을 상담하는 부분, 또 교사와 아이들이 서로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아동들의 발달 단계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또 아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발달에는 일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발달은 연속적이고 누적적인 과정입니다. 걷지 않고 뛸 수가 없죠. 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는데 그 아이가 스스로 걸을 수는 없습니다. 발달에는 먼저 혼자 앉게 되고 혼자 앉을 수 있다가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앉고 서고 뛰는 또 걷는 이러한 과정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어느 한 단계를 건너뛰고 그러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누적적이라는 말은 뛸 수 있는 아이는 당연히 걸을 수 있고 또 혼자 일어설 수 있고 또 혼자 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차곡차곡 쌓여서 발달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발달은 일정한 순서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머리부터 발달하고 그 다음 이 머리부터 그 아래로 이렇게 발달이 이루어지고요. 또 우리 몸 중심으로부터 우리 말단
말단에 이르기까지 중심에서 말단으로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발달은 속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개인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2살, 3살 때부터 말이 늘고 말이 되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5살, 6살이 되어도 말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장애가 아니라 각 개인마다 발달의 순서가 다른 것이죠. 개인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차는 남녀 간에도 발달의 그 차이가 있고요. 같은 성 안에서도 그러한 이 발달의 속도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과정입니다. 사람을 연구한, 사람의 발달에 대해서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어떤 경우에는 유전에 의존한다라고 얘기했던 학자들도 있었고, 또 환경에 의존하는 학자들도 있었는데요. 근자에 들어서 21세기,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사람의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조화로움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발달의 각 영역은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후에 살펴보겠지만 발달의 영역에는 신체적인 발달, 또 인지적인 발달, 그리고 언어적인 발달, 사회 정서적인 발달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영역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발달되게 되면 사회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또 정서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 그것이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이 발달의 원리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안정된 생활 가운데서 생활하게 될 때 발달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때로 아동 학대라든지 좋지 못한 환경에 있게 될 때 신체 발달도 더디게 되는 그런 예를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발달의 영역에 네 가지가 있다라고 방금 전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신체 발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체는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격, 신장이라든지 또 신체의 비율, 신체의 구성 성분, 신체 구성 성분은 지방과 근육의 비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리킵니다. 또 두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신체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소들로는 부모님의 유전, 또 영양 상태, 또 질병, 정서적인 환경, 또 교육이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큰 질병을 앓게 될 때 그 질병으로 인해서 신체 발달에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당연히 영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두 번째, 인지 발달인데요. 인지 발달은 여러 학자들이 연구했는데요. 대표적인 학자가 피아제와 비고츠키를 들 수가 있습니다.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로 인하는 것을 말했는데요. 사람은 아동 내부적으로, 사람 자체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단계적으로 발달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어떤 이 환경적인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인간은 스스로 단계적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첫 번째 0세부터 2세까지 감각 운동기, 그리고 유아 시절이죠. 영유아기 시절인 3살부터 7살까지는 전조작기, 그다음에 초등학교 시절은 구체적 조작기,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는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네 단계로 인간은 발달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 감각 운동기, 이 영아기에는 예 그때 어떻게 이 두뇌가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하냐면 감각을 통해서 만져보고 맛보고 이런 감각을 통해서 사람의 인지가 발달한다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전조작기. 전조작기는 조작이라는 것은 뭔가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여러 방향으로 다각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조작기인데요. 전조작기이기 때문에 아직은 유아 시절이죠. 3 살부터 7 살까지 그 시기가 전조작기인데요. 에 조작하기 전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인지가 발달하긴 하지만 종합적인 사고가 아니라 단편적인 사고, 평면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시기가 전조작기라고 피해자가 말하고 있고요. 초등학교 시절인 구체적인 조작기는 바로 여러 가지 이제 전조작기에 비해서 이 조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평면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면적인 좀 더 심층적인 다면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가 구체적 조작기이고요. 그러나 이 구체적 조작기는 자신이 경험하고 해본 것만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청소년기에 이르러 형식적 조작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가 해 보지 않은 추상적인 부분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형식적 조작기라고 이 지어서 피아자가 이렇게 단계를 나누었습니다. 비고츠키는 인지 발달이 아동 내부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른이라든지 또래의 아동들을 통해서 이 아동이 인지가 발달된다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적 인지 발달을 통해서 여러 다각적인 견해를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인지가 발달되는지 이런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언어 발달인데요.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고 사용하고 발달시키는가. 스키너하고 촘스키라는 대표적인 학자들이 있는데요. 스키너는 자극하면 반응이 일어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언어 발달을 규명한 사람이에요. 자극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 언어 발달이 더 유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본 견해고요. 촘스키는 그거와 별개로 사람에게는 천성적으로 언어를 습득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천성적으로 언어를 잘 습득하는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학자입니다. 네 번째로 정서 사회성 발달인데요. 프로이드란 학자는 성 에너지를 가지고 이 사람의 정서와 사회성을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흔히 들었던 구강기, 항문기, 또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성 에너지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발달한다라고 본 견해를 가진 사람이 프로이드였고요. 에릭슨은 사람의 정서와 사회성이 예 자아와 또 자아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 과의 상호작용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본 학자가 에릭슨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얘기한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애착의 개념, 또 기질, 또 성격, 감성 지능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에릭슨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연령별로 특성을 알아보게 될 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학자들이 인간의 발달에 대해서 이 영역별로 많이 연구했지만 각 학자의 이런 연구 이론들이 어 온전하게 100%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부분들은 맞고 어떤 부분은 맞지 않고 또 어떤 부족한 부분들은 이 학자가 보충하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론들을 보면서 인간의 발달의 이 대략적인 흐름에 대해서 참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100% 어떤 모든 내용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간의 발달은 나이적으로
연령에 따라서 이 8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마다 이 나누는 연령대는 이게 다 조금씩 다르지만 편의상 이렇게 저희는 8단계로 나누어서 앞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내기, 수정에서 출산까지의 280일 기간을 태내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엄연히 듣고 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인간으로서의 발달입니다. 그 다음이 영악인데요. 출생부터 두 돌까지 신생아기를 포함해서 두 돌까지의 시기를 영악이라고 부릅니다. 두 돌이 지나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를 유악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이 시기를 아동기라고 부르고요. 이 청소년기는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보통 11살부터 18살까지 청소년기로 우리는 명명하고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성인이 되는데 성인의 시기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19살부터 40세까지는 성인 초기 청장년기라고 우리는 부르겠고요. 두 번째 성인 중기는 41세부터 65세까지 중년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인 후기 노년기라고 얘기하는데요. 65세 이상을 가리켜서 성인 후기 노년기라고 단계를 나누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자세히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편의상 이렇게 나누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발달 단계 2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학습자의 교육 대상을 온전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자세히 아는 가운데서 우리는 교육 활동을 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0세부터 2세까지 영아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